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연예인이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법무부 장관, 대통령, 경기 북부 경찰청장 진짜 저한테 사과해야 돼요. 대마 가지고 유관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작년 10월 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마재배 공장 및 파티룸 소유주 김 씨와 마약 판매 총책 황 씨 검거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실의 이면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면 대마재배 공장 검거의 시작, 그 최초 제보자들을 만났다. 그 사람이 마약을 사고 파는 걸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어요. 5월, 6월 정도에 저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려간 곳이 대마초 파티룸이었고, 황 씨는 A 양을 김포 소재, 문제의 그 대마재배 공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대마초 판매책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항상 필로폰 주사기 1개랑 대마초 1개비 정도랑 프리베이스 같은 거 그거 갖고 다니면서 저한테 계속 권유를 했었어요. 다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A 양은 황 씨가 본인을 찍은 불법 촬영물들을 트위터나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황 씨에게 촬영물 삭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합니다. 또한 황 씨는 투약을 거부하는 A 양 발등에 강제로 주사기를 꽂으려고 하는 등 A 양을 괴롭힙니다. 8월 말쯤 A 양은 불법 촬영물 유포건을 고소하러 고양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일단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성인의 경우 협조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내가 올린 거 아니다라고 부인해버리면 압수수색 영장조차 받지 못합니다. 고소는 반려됐고 황 씨의 A 양에 대한 집착과 마약 투약 회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속 A 양은 지인을 통해 전라도 마약수사대에 황 씨를 제보합니다. 거리상의 이유로 전라도 마수대는 A 양의 제보를 경기 북부경찰청 마약수사 3팀으로 넘깁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줬어요. 일단은 그리고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차, 오토바이, 그리고 어디서 갖고 오는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3명의 피의자를 특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보를 듣고 윤경이가 첫 번째로 한 반응은 1번 대마밭 위치, 2번 대마 매입 일시 장소, 3번 필로폰 매입 누구로부터 일시 장소, 4번 필로폰 판매 일시 장소, 5번 Y의 목격 진술, 6번 마약 구매자한테 판 거 일시 장소. 윤경이는 제보자 A양에게 수사 지시를 내린 겁니다. 더군다나 용의자에게 심각한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A씨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 당시 A양이 윤경이에게 받았던 실제 쪽지입니다. 그 김포 이 정도 가면은 그 주변 돌아보면은 찾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정확한 위치를 알아오고, 언제 뭘 팔았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뭐 일시 정도로 저한테 정확하게 알아오라고 하는 그런 쪽지였어요. 그 새끼 나쁜 새끼네요. 황 씨로부터 심각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A양의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윤경이가 내뱉은 말입니다. 윤경이는 황 씨의 성범죄를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A양을 안심시킵니다. 정말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분한테 협조를 하면 다 끝나겠구나. 윤경이는 신신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황 씨랑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황 씨가 A 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좀 어중간하게라도 유지해 주세요. 그러면서 황 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마약을 사고 파는지 등 이런 정보가 있으면 계속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A양이 제보자에서 마약 수사의 볼모, 즉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끼기가 싫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또 다음날 전화가 와서 또 설득해 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저한테 부탁을 해서 임사장님 번호를 그렇게 받아간 거죠. A양의 설득과 윤경이의 회유로 이 사건의 두 번째 제보자가 된 Y씨. 그러나 윤경이는 Y씨를 순수한 제보자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87년생 김 실장은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며 황 씨의 마약을 일명 던지기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황 씨는 김 실장을 하루 18에서 19시간 일을 시키고 CCTV로 감시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제보자 Y는 황 씨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이 끝나고 잠들기 전 새벽 시간에 김 실장과 만났으며 같은 이유로 비교적 멀었던 경기북 부경찰청이 아닌 은평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은평경찰서에 가서 이제 저는 익명, 김 씨는 실명 진술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대마초, 필로폰 이런 것들 던지기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고 진술을 했고요. 제보자 Y의 활약을 지켜보던 윤경위는 Y를 적극적으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실명 진술을 부탁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런 상황 생길 거 뻔하니까. 저 하기 싫은데요. 사람들 죽어가지 않냐고. 이거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고. 사람 살리고 나라 살려야 된다고. 표창장을 주겠대요. 네? 경찰청장 이름으로 표창장을 주겠대요. 근데도 거절했어요. 일단은. 거절했어요. 정말 끼기 싫었거든요. 보통 일도 아니고 민간인이 이런 큰 마약 사건에 낀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하겠다 하는데 당신 약속한 대로 표창장 달라. 나는 포상금 같은 거 필요 없다. 표창장 달라. 그거면 될 것 같다. 당연히 드려야죠. 이 정도 일을 하시는데 안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명 진술을 통해 행여나 Y씨가 제보했다는 사실을 영등포 깡패 출신인 황씨가 알게 될 가능성까지 고려해본다면 Y씨의 신변에 대한 위협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근데 저는 실명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 새끼가 나를 알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또 뭔가 고민을 하던 딜레이가 있었겠죠.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네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윤경위는 노골적으로 제보자 Y에게 수사를 지시합니다.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마약, 대마초, 필로폰 그런 장소 왜 가요? 민간인이. 가서 엮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거절을 한번 했었어요. 황한테 제가. 그러니까 다시 가자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황 씨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유심히 보자. 근데 또 제가 눈이 정말 안 좋아요. 그 글자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유현니 머릿속으로 한 1000번은 외웠을 거예요. 그 플랜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주소를 완성시킨 거예요. 대마초 공장 위치를 찾았다. A 양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찾고 다 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걸 왜 오빠가 수사 지휘를 해?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언제 잡아가냐. 이미 다 위치도 땄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고. 빨리 잡아가 달라고. 점점 더 심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이게 너무 아직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돼 있고 성범죄에 제가 이게 또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더 위험해지다 보니까 제가 제일 불안하고 그래서 제일 맨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언제 잡아가냐고. 근데 이제 영장이 계속 안 떨어진다 해서 9월 23일날 인사장님께 얘기를 듣는데 영장이 다 기각됐다는 거. 그래서 대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냥 제가 차라리 걔랑 만나가지고 약 투약하고 자수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밭도 찾았고 밭 주인도 찾았고 유통책도 찾았고 다 찾았는데 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연예인이 오기만 기다린 거예요. 사건 키우기예요. 사건 키우기. 제보자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다 주었던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황씨 검거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황에 대한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래를 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밭, 거기 오는 연예인, 거기 파티를 여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게 다예요. 진짜 확신한 것 같아요. 네.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김 씨를 체포한 경찰은 황 씨 검거를 앞두고 다시 제보자 Y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 씨를 잡아야 되는데 체포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황당하죠. 일단 저희는 김 씨보다 황 씨가 더 악당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초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사건 진행이 된 건데 진의 관심은 오로지 큰 대마초 밭이었으니까. 황은 여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담배 피고 있어요. 저쪽 시야를 제가 가렸죠? 가린 상태에서 형사들이 이렇게 오다가 방향을 틀어서 삼면으로 황을 둘러싸고 팔짱을 끼면서 뭐 이러이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그 피해 입었던 그 A양 그 A양이랑 같이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를 펴면서. 그러면서 황이 저한테 A네, A 때문이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경찰은 마약 정책 황 씨를 체포하면서 최초 제보자인 A양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황 씨에게 노출시킨다. 그때 약간 뭔가 어떡하지 이걸? 이미 그럼 내가 제보한 걸 알아보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복수심이 엄청날 텐데 그때부터 약간 이거 좀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경찰은 검거 당시 제보자 신변의 보호는커녕 제보자 A양의 신원을 시원하게 발설해버립니다. 경찰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인천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마약이 안 나왔어요. 와, 저는 미치죠. 우리는 그냥 속된 말로 됐네, 구속 안 되겠네. 그날 경찰하고 통화를 할 때 경찰이 황의 와이프가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보고 걔 꼬셔오란 얘기예요. 그냥 청소를 하다가 대마토 한 봉지를 발견을 해요. 의약품통에서. 제가 기다리라고 그러고 바로 그 집에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윤 팀장한테 보냈어요, 바로.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대마초 씨앗이 나왔다. 당신 것이 맞나? 내 것이 맞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압수수색 때 찾은 걸로 하자. 예, 그렇게 하시죠. 압수수색 때 찾은 걸로 나온 거예요. 2023년 1월에 황해 초공판에 들어갔는데 어머, A양하고 제 실명이 마약 사건에서 10번이 거론되더라고요. 아차 싶었죠. 이거 완전 잘못됐다. 그때부터 저희는 제2의 위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큰일 났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민간인이 공이 아니라 공무원의 공으로 10억 이상의 마약을 해결하게 되면 공무원은 1,000만 원, 민간인은 5천만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 또 왜 신변 보호를 안 해주냐? 약속한 표창장 안 주냐? 이런 것들 다 이제 청문감사실에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표창장 왜 안 주냐?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다. 그럼 민간인을 왜 수사시키냐?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걸로 끝났어요. 와, 말이 안 되시죠, 진짜? 제가 가족들한테인가? 위험해질 것 같고 나 때문에 내가 이걸 괜히 했나? 그냥 나만 당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을 받을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어떤 복수를 할지, 이 제보가 최초 제보가 나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문제 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저한테 이해를 가할까봐, 저희 가족들이랑. 그래서 이걸 뭐라고 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워요. 또 그 사람 복수할까봐 나와서. 경찰, 검찰, 법무부,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다. 이건 그냥 제보자는 죽으라는 말이다.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알릴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예요, 그게. 경찰이 할 일을 그냥 민간인이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결하는 거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제보자한테
이렇게 시켰으면 그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 제보자한테 합당한 공로가 돌아가야 돼요. 법무부 장관, 대통령, 경기 북부 경찰청장 진짜 저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제 신변 지금 그 범인들요 제 집, 주소, 전화번호 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